이제 관계관들 다 오셨죠?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 임시 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늘 저희 모든 위원들이 존경하는 안규백 의원님이 계십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방위원회를 한 번도 바꾸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곳에서 늘 함께 해주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너무 화가 나고 이러다가 보니까 반란군이라고는 용어도 쓰고 그래서 제가 잠시 상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용어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공식적인 용어는 계엄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야 어떤 말을 붙여도 우리가 분이 안 풀리겠지만 그래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또 수명을 받아서 수행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잘 보듬고 또 사랑으로 감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에 언어 사용에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추미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깐 의사진행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네. 위원장님 의견에 크게 다른 의견은 제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소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계엄 동원된 병사에게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네. 아니.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아마 우리 대체로들 대학에서의 전공은 다 다르겠지만 고등학교까지는 이 사회과 교과서를 통해서 다 제대로 배웁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국민이라는 것도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슴 아픈 우리 현대사가 있다는 것도. 그런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위원장님이 이 말씀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에 아까 대테러 전개 훈련을 늘 한다라고 자신당당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칩시다. 여의도에 많은 중요 시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민주당사만 있습니까? 국회만 있습니까? 국민의힘 당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비판하는 세력을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국가 전복 세력, 반국가 세력, 폐륜 집단 또는 공산 전체주의 이렇게 막말을 스스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깨는 것이죠. 국회는 다원주의 가치가 어우러진 서로 비판이 오고 가는 토론이 있는 그런 민주주의의 현장인 것이고요. 이곳을 침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도발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북도발과 민주당사가 무슨 연관이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걸 한번 꾸짖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하 병사들을 핑계대고 명예를 존중해 달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질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 이전에. 네, 우리 추미애 의원님 주신 말씀 잘 또 우리가 유념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애도 아니고 그렇게 군에 들어가면 쉽게 오염이 됩니까? 정치를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야 떠나서 여러분의 입장을, 병사들의 입장을 살펴달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군의 정치 중립을 안 지켰기 때문에. 어찌해서 민주당이 북도발을 야기하는 집단입니까? 북도발을 핑계로 훈련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민주당이야말로 대통령의 호전적인 자세를 늘 질타하고 꾸짖었고
전쟁 반대를 외쳐왔습니다. 민주당은 여러분의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국방비를 올려주는 데 찬성하고 앞장서 왔습니다. 박안수 사령관, 예, 잘 들으세요. 권영환 대령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계엄가장 나오십시오. 박안수 사령관으로부터 당일날 12.3 당일날 질책을 들은 적이 있죠? 일머리가 없다. 그렇게 급하게 뭔가 지시를 받으셨죠? 그게 뭡니까? 질책을 받았다기보다 계엄사 상황실이 구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상에서 그것이 제대로 빨리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일머리가 없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계엄사 상황실뿐만 아니라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계엄사 상황실에 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그런 말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일머리가 없다. 그다음에 질책 말고 상황실을 빨리 만들으라고 했습니까? 상황실을 구체적으로 빨리 얘기해 만들라고 보세요. 한 것이 아니라 네. 상황실이 제대로 그러니까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적 있죠.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는 어떤 질문이 오고 갔습니까? 합참 계엄과와 계엄과장으로서 이번 비상계엄 시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뭐라고 했습니까? 합참 계엄과가 이번 상황에서 지원이 되었던 이유는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합참 군사본부장의 지시에 따라서 계엄사 상황실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지원 임무를 받았다고, 그런 걸 관점에서 조사를 받았고, 두 번째는 그때가 몇 시쯤이었어요? 참고인 조사 받을 때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12.3 당일날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상황실을 꾸리라는 지시를 받은 때가 몇 시였습니까?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나지가 않고 네. 부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대에 몇 부터 드리세요? 복귀해서 작전회의실, 아까 늘 보고받으셨던 그 작전회의실에 내려가서 그때부터 임무를, 그 부여받은 지시사항을 수행했습니다. 그때가 몇 시였어요? 그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계엄 해제가 1시 1분에 있었어요. 네, 그로부터 얼마 전입니까? 10시 반에 대통령의 TV 방송 선언이 있었어요. 네. 그 사이입니까? 그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 네. 그때 소집이 되어서 들어와서 그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11시쯤 됐습니까? 시간은 정말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고음 몇 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계엄 상황실 구성 준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전파했습니까? 전파라 하면 누군가에게 전파했나 네. 말씀하십니까? 네. 제가 직접적으로 명령 하달 또는 뭐 이런 걸 얘기하죠. 전파라는 지구 게. 지역 계엄사 예하부대 말씀하십니까? 그게 대해서는 제가 전파한 사항은 없고 저희 가원들도 전파한 것이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리고 상황이 끝났습니까? 이번 비상계엄 상황이 종료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참모총장으로부터 들었어요. 명령을 받았어요. 네. 그다음에 듣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명령을 받고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 준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종 우리가 알고 계신 KGX라든지 C4I 그리고 전화기, 국가지도통신망 등에 대한 연결을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추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예, 역사는 똑같은 일이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엄이 정리가 되면은 이곳에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하여 이 장병들과 초급장교들에 대해서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치유책을 좀 제시해서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전사 여단장께서
친구 따님이 뭐 반란군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던데 저는 반란 수계는 있어도 반란군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정당한 명령이 아니면 그 명령을 아무리 군인이라도 수행을 안 해야 됩니다. 이 계엄이란 말이 명나라 때 장자통이란 말이 그 사람이 처음 쓴 말입니다. 계엄은 장차 적이 쳐들어올 때 튼튼히 준비하는 것이 계엄입니다. 적이 쳐들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정당하고 옳은 길이 아니면 그건 따르지 않는 것이 그건 군인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진 보좌관 지금 2023년도에 11월 달까지 방첩사에 근무했죠. 23년 12월부터 24년 8월까지 방첩사에 근무했습니다. 24년 8월까지. 예. 지금 제보에 의하면은 우리 그 김철진 보좌관께서 포고령을 작성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예, 포고령 작성한 바 없습니다. 제가 포고령을 처음 본 것은 말씀드렸듯이 장관님께서 봉투에서 꺼내신 포고령을 계엄사령관에게 전달했을 때 그 문서가 무엇인지 곁눈질하면서 처음 포고문이라는 글자를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포고문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코 작성한 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차관님, 예, 보통 임기제 하면은 2년 1년인데 통상은 임기를 보장해 주잖아요. 예, 통상 임기제 진급을 하면 그런데 그 임기제는 이보영 전 드론 사령관이 작년 10월 달에 가서 금년 4월 말일 날 5월 1일자로 지금 새로운 사령관이 왔잖아요. 근데 오늘 새로운 신임 드론 사령관을 보니까 그다지 영민하지는 않은 것 같네. NCDC가 자기가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최고의 언어 사용 같네 보니까. 왜 임기를 반도 못 채우고 드론 사령관을 바꿨죠? 뭐 제가 뭐 이런 것들이 장군입사 전부 다 관련된 계엄을 준비한 빌력이 아닐까 생각해요. 김용태 그 지금 현재 드론 사령관은 방사청에서 실제 이제 이런 사업들을 전문으로 하던 요원이어서 저희가 보직을 할 때 그 적격자로 아니, 판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드론 사령관 창단하자마자 지금 5개월 만에 교체를 했잖아요. 창단을 했으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서 그 평가를 해야지 5개월 6개월 만에 바꿉니까? 아니잖아요, 그선요. 그리고 방첩사 주요 지휘 개선상에 있는 주요 직위자들이 처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체 지금 방첩사 내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고 외부인들이 전부 다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도 굉장히 드물잖아요. 저도 처음 봅니다. 말씀해 보세요. 예, 제가 뭐 방첩사 그 실장급 대령급까지 보직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못 하고 있었는데 저 체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네, 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1분 더 드리죠. 우리 국방위가 국민을 대표해서 내란 수기에 윤석열에 가담한 군의 그 혐의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범죄는 윤석열의 부하 내동을 하여서 군령권을 농단한 극소수의 저는 군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50만 우리 장병들은 저는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들도 저는 피해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차관께서는 장병들과 초급장교 또 관련 없는 이런 분들의 인원들에 대해서 세밀한 그 심리 치료를 좀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시간이 좀 30분 남았는데 우리 정보사령관의 지금 저 대답이 좀 시원찮아요. 왜냐하면은 HID는 사실 북파 공작과 요인 암살을 주로 임무를 하고 있는데 이 인원들이 성각이 5명, 또 판교 인근에 15명, 약 20여 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었지요. 실제 대기하고 있었던 인원은 30여 명입니다. 30명입니까? 예. 인원들 미션이 뭡니까? 임무는 하달되지 않았고 다음 날 임무가 있을 거기 때문에 대기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하달이 안 되고 대기하는 경우 어디가 있습니까? 에? 내가 당신보다 국방을 보고 오래 했는데 임무가 하달이 안 되는 경우 어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임무라는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선관위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지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세부 임무는 추후 하달하겠다라고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한 거에 대해서 선관위들 체포하기 위해서 이 인원들이 거기에 대기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는 일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시 지시를 받기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지시가 없고 상황이 종결됐습니다. 네, 안기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1,391명의 우리 장병들이 내란 수계 윤석열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의해서 내란 주요 종사자 김용현 전 장관의 또한 불법적인 명령체계 수행을 통해서 내란군으로 평생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용서도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도 장병들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박완수 계엄사령관, 예, 계엄사령부가 채 구성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5명 규모, 5명 규모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사령부가 그 정도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으면 계엄군도 5명 정도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김영희 장관이 방금 전에 내란 혐의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진술에 의해서 진실을 밝히는 노력에 의해서 제대로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이 자리를, 이 시간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진팔 부사령관 11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주관으로 군 지휘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전술토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까?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언론 기사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이 오물풍선에 대한 공세적 대응 시나리오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저는 당시에 교육사령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 자리에도 없었고 모르는 사실입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예. 이승호 작전본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계엄사령부에서 작전본부장의 지휘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합참 소속은 계엄사령부와 지휘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전본부장 네. 18일이 아닌 11월 28일 북한의 32번째 오물풍선 도발이 있었을 때 대응을 위한 상황평가회의를 진행했습니까? 대응을 위한 상황평가회의는 아니었고 현재 오물풍선이 어떻게 하고 어디서 하고 있는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했던 인원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언론에 지적한 바와 같이 김영희 장관이 지휘통수에 가서 그런 공세적 대응 지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1분 더 드리세요. 그날 상황평가회를 진행하는 중간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전화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북한의 오물풍선을 띄웠는데 보고가 늦었다. 그래서 질타를 현재 받으셨죠? 질타받지 않았습니다. 보고가 늦었는데 질타를 안 받았습니까? 보고가 늦었다라고 해서 그 얘기를 보고가 늦었으면 당연히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질타하진 않았습니다. 그 질타의 수위가 다르겠지만 그때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은 약간 작전 경고 사격이나 말씀을 원점 드리고 사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세적 대응 시나리오를 그 비화폰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 다음에 혹시 지금 상황을 전체 누가 관리하고 있는가 해서 합참의장께서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합참의장과 통화를 바로 하셨습니다. 합참의장과의 통화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많이 서로 간에 그래서 1분 더 드리세요. 그런 내용의 언쟁이 있을 법한 어떤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여러 가지 합참의장과 김영 전 장관의 부적 화음설이 나왔고 그런 거에서 김영 장관이 다른 모임에서 개념 없는 놈, 제빼, 합참의장을 제빼, 개념 없는 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된 것이죠. 합참의장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진팔 부사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메인 언론에서 왜 보도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계엄 시에 합참의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제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저는 전입 2일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승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예, 개헌법 2조 2항 읽어보셨죠? 총장님.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비상계엄 2조 2항.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 선포한다. 예, 읽어보셨죠? 예, 정말 촘촘하죠? 예, 그렇습니다. 촘촘하죠? 그럼 여기에 뭐 하나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판단이 안 됩니다. 예? 판단이 안 됩니다. 아니, 해당되는 게 있냐고요. 제가 읽어드린 거에 해당되는 사안이 있냐요. 요건이 되는 게 있냐고요. 사회가 극도로 혼란합니까? 교란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과 교전 상태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전시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변입니까? 아닙니다.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럼 비상계엄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적과 교전 상태를 초래할 행위들이 일어났다라는 정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잠깐 멈춰주세요. 국군 심리전단장님 나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드론 사령관님 나와주십시오. 같이 나와주십시오. 네, 심전단장입니다. 아니 같이 드론 같이 계십시오. 똑같은 답을 들으려고 그래요. 똑같은 답을. 자, 가만 계시고요. 작전본부장님. 네. 제가 국정감사 때부터 합참의 직무유기다라고 한 얘기 뭔지 알고 계시죠? 합참 의장과 언쟁도 있었는데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대북전단 P518 지역에 대해서는 합참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받은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저희가 그 민간단체 풍선을 보게 되면 신속하게 지역에 있는 경찰에 전달을 해줬습니다.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지역 책임부대에서 경찰에 전달해줬습니다. 안 했다니까요. 그 횟수도 저희들이 안 했다니까요. 그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어요. 질의도 했고. 그때 경찰청에서 답변한 것에 연락받지 못했다는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작사도 확인했고요. 자, 됐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자, 심리단장님. 네. 제가 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대북전단에 대한 단속을 P518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안 한 이유 국군 심리전단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수차례 1분 더 드리세요. 민간 단체에서 살포하는 대북전단과 똑같은 풍선을 만들어서 국군 심리전단에서
북으로 날려 보냈죠? 아까 같이 똑같이 답변해 주세요. 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드론 사령관님. 네, 드론 작전 사령관입니다. 평양에 떨어진 평양으로 날려보낸 S벳 2km에서 소음이 들리는 기술평가에서 기술점검평가에서 2km 상공에서도 소음이 크게 들리는 그래서 전투용으로는 부적합한 교육훈련용으로 사용하는 무인기 갖고 계시죠? 보유하고 계시죠? S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서 받은 거 있죠? 86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그겁니다. 예, 갖고 계시죠? 네. 그래서 4대가 손망실 됐죠? 네, 뭐 최초에 이제 86 뭐 여러 대가 선망실 됐습니다. 4대. 자, 이 무인기는 국방 예산입니까? 정보 예산입니까? 그 예산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방 예산이에요. 그래서 답변할 네. 의무가 있어요. 자, 4대가 손망실 됐어요. 82대 보유하고 있죠? 82대 보유하고 있죠? 더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82대 보유하고 있냐고요. 대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유 대수는. 사령관. 네. 왜 그러세요? 자료는 보내고 자료 보고 제가 말씀. 5분 드렸어요, 간사님. 1분 드리세요. 네, 1분 드리세요. 드론 사령부에서 마무리하십시오. 온 자, 4대 망실. 한 대는 아직 국방부 심의가 안 끝나서 군수 망실 처리 안 됐고 86대에서 4대 손실. 그래서 82대 보유. 이게 답변 자료에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그 이후에도 아니 잠깐만. 훈련하기 아니 때문에 잠깐만요. 자, 평양에 무인기 보냈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답변이 나오셔야 돼요. 자, 추락했는데 삐라통이랑 우리 아측 지역에 추락해서 트럭을 동원해서 수거한 적 있죠? 그때 삐라통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적과 교전 상태를 초래하려고 했던 거예요. 답변 못 하실 거예요. 나중에 다 책임지십시오. 네, 부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사령관 이쪽으로 나와 보세요. 예. 그 HID 한 30여 명 판교에 있는 부대에서 대기했다 그랬죠. 특수인원은 5명이 포함되어 있고 대기하고 있는 규모가 30여 명이었습니다. 총. 그 대기하고 있는 나머지 23명은 어떤 부류의 그냥 저희 사령부 소속이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입니다. 어떤 능력을 가진 부대죠? 그 내용은 좀 제한됩니다. 말씀드리면. 네. 그러면 그 30명 모두 그 다음날 성간이로 가려고 했나요? 일단 지시받은 임무는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럼 마침에 내가 20명 대기하고 있다 그랬는데 왜 부인을 했어요? 그 20명이라는 그 장소를 의원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판교 모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규모가 사실 20명 규모라고 내가 그랬는데. 규모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0명이라고 얘기를 정정을 해야지. 전혀 딱 잡아 떼고 말이야. 그리고 이 인원들 올 때 한 4박 5일 정도 짐을 싸서 오라고 했는데 임무 기간을 한 5일로 잡았나요? 상부에서 지시받기를 며칠 정도 대기할 수 있다라는 그 뉘앙스로 제가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며칠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오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며칠이에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니 며칠 지시했어요? 며칠로? 3, 4일 정도 제가 지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또 부인하더니 정보사령관 왜 그래요? 아까 의원님께서 제가 오전에 내가 이런 질문했을 때 다 부인하더니 지금은 또 인정하고. 그 제대로 답변하실 그 기회를 안 주셨고 그때는 팩트가 달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그럼 이거 말고 또 어떤 임무가 있었어요? 다른 임무는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투입된 10명 임무를 수행했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린 그 인원들의 대기 상태를 유지하다가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여기에는 지휘했던 인원이 도청부대 지휘관도 있었죠. 그런 임무는 저희가 수행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 비밀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임무를 수행한 것 같아요. 9시까지 했나요? 그 다음날? 도청 임무를? 그런 임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저희가 제가 새벽 5시 30분경에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다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보사에서는 점조직으로 한 35명 규모의 소령, 중령, 영관급들을 결사대처럼 사조직으로 구성을 1분 더 드리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 검찰단장 그 조사할 때 이것도 조사하세요. 거기 전 예비역 노상원인가 그 장군을 비롯해서 현역 점조직으로 이렇게 됐어요. 지금 사령관도 정보본부장 상급자를 경유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고 또 사령관도 마찬가지 밑에 정상적인 계통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거는 지난번에 불핵 요원 유출이 돼서 그렇게 문제가 되고도 지금 또 이 작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관여했어요? 인원 선발 언제 했나요? 10월 30일 날 했죠? 아닙니다. 사이드 인원 5명 추천하라 했잖아요. 잘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실 없고 그럼 언제 인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일날 점심때쯤에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를 오후에 1분 더 드리세요. 16시경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미 30일 날 했고 그럼 5명은 어디서 왔어요? 특수부대에서 왔습니다. 어디 위치? 대전서도 2명 오고 속초서도 3명 온 거 아니에요? 그 부대 교육과 있는 2명 해서 구체적으로 다 있는데 그렇게 쏘기려고 어떻게 해요? 지금 정보사는 이상하게 예비역들과 결부돼서 점조직으로 모든 게 움직이고 있어요. 장관 대행 확실히 뿌리 뽑으세요.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네. 완전히 지난번에 불행요원 했을 때도 문제가 돼서 계속 문제 제기했는데 왜 이거 발본색은 못하는 거야?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내란 가입을 하고. 작전본부장. 네, 작전본부장님. 오물풍선 원점 타격에 대한 호의는 했었죠. 예, 저희는 2011년부터 신속, 정확, 충분 대응 그 내용에 기초해서 항상 도발 원점, 지원, 지휘 세력까지 고민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물풍선 원점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소개했어요? 오물풍선은 처음에 그 시작하는 시점부터 저희들이 고려를 하면서 토의를 해왔습니다. 원점 타격. 그것은 하나의 대상일 뿐입니다. 상황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왔을 때 더 심하게 한 거 아니에요? 전 장관께서 지통실에 왔을 때는 11월 18일이었는데 그때는 전체적으로 태세 점검만 하고 끝났습니다. 오물풍선 원점 타격에 대한 태세 점검요? 아닙니다. 그때는 경고 사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점검을 하고 끝났습니다. 어디에 대한 경고? 저희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상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 사격 준비는 되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끝났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분 드렸습니다. 6분. 그럼 지금 하십시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물풍선 원점 타격에 대해서는 실제 최초로 얘기하신 분이 우리 여기 성일종 위원장님이세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세요. 누구로부터 오물풍선 원점 타격 얘기를 듣고 해서 지금 언론에 상당히 떠들썩해서 제가 이거는 아주 적의 도발을 유도하는 거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이것은 아마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거 좀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계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살상 무기가 있거나 비인도적인 무기가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왔었을 때는 원점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회의를 할 때 이 방침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국민이 비인도적인 무기, 세균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부의 방침이 있었고 그로부터 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분 하셨죠? 6분. 하십시오. 저 박범계 의원님 순서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강대식 의원님이 먼저 있는데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나가셨다고. 먼저 하시죠. 자, 곽 사령관님 앞으로 이제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자, 12월 1일 날 예. 6개소를 정해서 이것이 계엄인 거구나. 그러나 예. 이대로 정말 실행할까?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휘하 여단장들에게는 불법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12월 3일 날 이제 작전이 개시가 됐습니다. 예. 김영현 장관과 많은 전화 통화가 있었죠. 예. 한 번도 김영현 장관의 지시에 불응을 하거나 뭐 이의를 단 적이 없죠. 실시간에 그렇습니다.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을 부수고 더 나갔습니다. 문을 깨부수고 맞죠? 예.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이 그렇습니다. 제가 동기예요, 동기. 예. 제가 장관할 때 총장 하셨잖아요. 말이 거칠잖아요. 문을 깨부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들어가서 끌어내라, 그죠? 예. 자, 그게 그 뒤에 계엄 해제될 때까지 장관의 지시를 받은 게 있습니까? 중간에 제가 그 병력 철수하기 전에 통화를 해서 본인이 전화했었습니까? 제가 먼저 했는지 전화 오셨는지 모르겠 아직 기억이 잘 좀 헷갈리는데 통화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가 이 작전과 관련해서 소위 라스트 오더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계엄 해제 전 라스트 오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제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계라는 겁니다. 김영현 장관이 방금 전 구속된 거 아세요? 확인 못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도 없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관계, 내란 공모관계로 적시가 됐습니다. 귀하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들어가세요. 하나 더요. 자, 예. 처음에는 지시한 대로 김용현 장관의 지시한 대로 또는 첫 번째 대통령의 첫 번째 오더, 첫 번째 전화대로 이행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104 여단장한테도 얘기하고 707 특임단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것이 104 여단장이 증언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렇죠? 같은 맥락이라고 알고 이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죠? 예. 끌어내려고도 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하기 위해서 현장 지휘관들하고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대통령의 두 번째 라스트 오더를 받고 나서는 이건 아니다. 예. 참모들과 상의도 했고
예. 이렇게 되면 유혈 사태가 나고 살상이 벌어질 수 있다. 예. 그건 아니다. 예. 라고 판단해서 아까 저하고 오랜 대화를 했고 오늘 증언하듯이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윤비나 방첩사 법무실장 앞으로 나오세요. 시간 정지해 주시고요. 방첩사 법무실장입니다. 법무관이죠. 네, 몇 기입니까? 육사 60기입니다. 육사인데 법무관이 어떻게? 위탁 교육으로 교육받고 변호사 시험 합격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1처장의 지시, 중앙선관위 관련된 지시를 받고서 신문에도 나오고 오늘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 실장 포함해서 법무관이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반대했죠? 네. 이유가 뭐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합수단이 구성 안 됐죠? 네, 합수단 구성까지는 제가 잘 모르던 부분이었습니다. 왜 몰라요? 1979년에 그 비상계엄 때 계엄 공고로, 지금은 포고령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계엄 공고로 1분 더 드리십시오. 계엄 공고로 합수단 구성이 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합수단의 단장을 대통령 혹은 국방부 장관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엄사령관의 추천을 받아서 이런 절차가 없었죠. 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걸 다 떠나서 지금 합수단의 이름으로 가서 수사 목적에 어떤 중앙선관위에 가서 영장 없이 서버의 내용들을 압수한다든지 사람을 체포한다든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죠? 네, 그것은 맞지만 당시 논의했던 것은 뭐 합수단이 설치되고가 아니고 주요 논점은 서버 전체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압수가 가능한가의 문제였고 그런 것은 안 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포고령 위반 행위 그러니까 위반을 한 행위도 아닌데 그 전 포고령 전의 행위를 장관님 마무리해 주세요. 네. 그냥 하시죠. 그럼. 그러시죠. 1분 더 쓰시죠. 네, 그래서 포고령 발령 전 행위를 이유로 압수 등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압수 절차 등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범죄 혐의를 특정해서 정치적인 이권 등 그런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주요 논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위법한 수집 증거가 되면 물론이고 그러한 행위를 한 인원들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기관들의 정직하고 정의로운 그러한 직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더. 방첩사의 지원 의무에 그 령을 바꿔서 대테러, 대간첩 작전 지원 조항 중을 신설했고 사이버 등에 대한 업무를 새로 포함시켰죠. 방첩사령부령 규정 말씀이십니까? 네, 그 제가 전이 모기 전 일이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1처장. 이제 장관님 마무리하시죠. 그 사항은 그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쓰시고선 또 추가질을 하시면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저 하세요. 마무리하세요. 우리 법무실장. 예, 드릴 겁니다. 오기 전일이라도 국군 방첩사령부령 대통령령입니다. 이걸 개정했잖아요. 네. 그죠?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지원에 대한 그런 업무를 더 새로 포함시켰잖아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히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자, 대통령이 올해 초에 3월 22일 날 국군 방첩사령부 방문했죠. 우리 1처장.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와셔서 무슨 말 했습니까? 의원님 오신 시기는
작년 23년 한 2, 3월 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선거 부정선거 얘기했죠?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에 앉아 계신 관계관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좀 전에 자세가 지금 엄중한 어떤 그런 시기고 여러분들이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는 어떤 차원에서 앉아 계셨는데 웃음을 띠는 우리 관계관들이나 오락을 한다든지 자세가 굉장히 좀 불손하다. 그렇다 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어떤 경우에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더 엄중한 자세를 취해 주시면 한다. 이런 바람을 하면서 앞으로는 우리 안보를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다수의 군인들이 심각한 내적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겪고 있고 많은 자괴감에 빠졌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어제부터 이런 새벽 오늘까지 많은 우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실하고 또 성실하게 복무도 하고 또 부당한 지시를 따르거나 거부한 초중급 간부와 병사들이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예. 국방부는 우리 안보 공백 부분에 대해서 생기지 않도록 정말로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를 하고 사태 수습에 또 만전을 기하고 이 차제의 군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속히 재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강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 의원님 추가 질의 말씀하셨죠? 입 쓰시기 바랍니다. 이승호 부장님, 아까 제가 11월 18일 날 통제소에 가서 경고 사격이나 원전 타격 얘기를 했는데 안 했다 그랬는데 경고 사격 준비되어 있느냐 이런 발언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제 발언에는 안 했다 그러고 또 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11월 18일 통제소에서 경고 사격 준비되어 있느냐 이런 발언을 한 거 맞지요? 그게 11월 18일은 전 장관께서 방문한 날이고. 근데 18일 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28일이죠. 28일은 안 오신 날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28일은 안 날이고 네. 제가 얘기한 건 28일 날 네. 그날 회의를 하는 중에 비와폰으로 전화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때는 회의가 아니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투 통제실에서 의장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와폰으로 전화를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경고 사격, 원자 타격 말고 경고 사격을 안 한 것에 대한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질타받지 않았습니다. 질타 받고 우리 이승호 전부장이 욕을 먹고 넋두리 푸념을 했다라고 하는 제보까지도 들어와 있어요. 질타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승호 본부장 북의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해서 당초 군의 대응 원칙을 넘어선 김영원 전 국방장관의 과한 대응을 이게 내란죄를 넘어서 외환죄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실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고 있고 기존에 저희들의 그런데 김영원 전 장관이 당초 군의 대응 원칙을 넘어서 과한 대응을 지시하고 있다라는 느낌 못하셨습니까? 상황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의 대응의 수준은 결정이 됩니다. 그 수준에 대해서 상황 평가를 할 때 정량적, 정성적 저희들의 판단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분 더 드리십시오. 지시가 좀 과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토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런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근데 왜 푸념을 하셨어요? 질타를 받고. 어떤 제보의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승민 대령 나와 있나요? 나승민 대령은 지금 보직과 임기가 연장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연장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름대로 제가 군생활 마무리까지 올해도 휴가 2번밖에 안 가고 매일 열심히 일했고 11월 26일, 28일 사이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계엄 문건을 가지고 계엄 모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5일 날 장군 인사 발표가 났고 저희들이 장군 인사 관련 여론 등을 수집해서 27일 날 아침에 초안을 보고했고 28일 오후에 한 5분 정도 수정본을 보고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예, 의원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안규백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대식 의원이 한 그 발언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공군 소장 뒤에 누구 왔습니까? 공군 소장 스마트폰으로 게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해외정보부장? 네. 당신 정신 있어요? 지금 45년 만에 아무리 정의관이라도 그렇지 45년 만에 이 계엄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날리고 장관이 구속되고 대통령이 내란 수개죄로 지금 구속될 지금 직면에 있는데 누구야? 위원장님, 저희는 밖으로 퇴출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고 또 이 국감장은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예, 제가 가서 정확히 진상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 묻겠습니다. 제가. 예, 그 정회 시간에 개인 시간이었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국민들이 보고 계신 장소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았음을 우리 안규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아까 원점 타격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국민일보에 7월 14일자로 국방위원장이 되니까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제목이 성일종 북오물풍선 13곳 파악 원점 타격 방침 이렇게 쓰니까 아마 이걸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읽어보시면 북한군은 북의 오물풍선으로 국민들에게 인적 피해가 발생하고 생화학 무기나 치명적인 반인륜적 행위가 생긴다면 즉시 무력 도발로 간주하고 원점을 타격해 강력히 보복했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한 부양 원점 황해도 지역 13곡도 이미 파악한 상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던 겁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북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우리 국가에 위해가 되는 반인륜적인 생화학 무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피해가 발생하면 저는 바로 우리 군은 즉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원님들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뒤에 배석해 주신 관계기관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